인하대학교 추승환 교수의 3D 프린팅 시리즈 금속 3D 프린팅 강연입니다. 인하대학교 추승환 교수의 3D 프린팅 시리즈 1번 AM 시장의 개요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제조혁신대학원에서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3D 프린팅과 적층 제조에 대한 부분과 새로운 금속 합금, 그리고 컴포지트 디벨롭먼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디포메이션하고 프랙처, 퍼티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책이 제가 영문으로 지은 책인데 이게 미국에서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속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의 시장 규모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의 산업 효과는 에이티커니, HPG 등에서 조사가 된 바에 의하면 전체 3D 프린팅 시장은 글로벌 이코노미, 전 세계 토탈 생산량이 80 트릴리언 US 달러라고 하면 그 중에 3D 프린터가 12.8 트릴리언, 한 16%를 차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3D 프린팅 시장은 1% 미만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2027년까지 잡이 300만 개에서 500만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포캐스팅으로 HP의 경우도 한 12 트릴리언 정도가 3D 프린팅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GE가 예측했던 예전의 자료인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3D 프린팅이 0.02%, 2.2 빌리언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2021년엔 13.6%, 그리고 전체 한 12% 정도, 12 트릴리언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엄청난 시장으로 커질 거고, 현재는 1%도 안 되는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3D 프린팅 시장은 장비 위주의 시장인데 이유는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장비 위주의 시장이고 실제로는 산업군의 서비스 시장 확대가 필요한 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품 제조나 부품 생산 이런 분야의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메탈 프린팅 시장은 국내외 3D 프린팅 응용 산업별 비중 비교를 하면 해외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전, 항공, 우주, 의료 등 고부가치 산업에 3D 프린팅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 중심 영역으로 3D 프린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부품을 만드는 시장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제품 위주의 시장인데 최근에 중공업이나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이 확보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탈 3D 프린터 시장은 EOS의 예측에 의하면 5년 내에 한 3배 성장하는 시장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GE 어디티브, 그러니까 GE가 2014년에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는데 2015년에 항공우주국에 허가를 받아서 첫 번째 부품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100개까지 부품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원년 새로운 파트가 허가돼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확보되기까지 한 3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3년 내에 100가지 부품을 충분히 양산할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의 부품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3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100여 가지 이상의 부품이 양산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산출한
어떤 자료라고 보겠습니다. 그 중국의 경우는 BL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 회사에는 장비를 이런 식으로 한 100여 대를 놓고 중국이 항공 우주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장비뿐만 아니라 그 부품 서비스 시장까지 같이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유럽이 가장 금속 프린팅이 개발되고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공 우주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 3D 프린터는 뭐 전에 여러 가지 자료에도 있겠지만 DMLS가 PBF 방식, SLM 방식입니다. 이 시장이 제일 크고 그리고 메탈 바인더 제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이빔하고 DD 시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복잡도나 아니면 파트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HP하고 GE에서 그 메탈 바인더 제트 장비에 대한 개발이 완료됐는데 그거에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 MIM으로 했던 건 전부 이거로 대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IM 업체들은 지금 현재 MIM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3D 프린팅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존 생산 방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체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시장을 요약하면 12트릴리언 정도의 시장이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AT 커니가 예측한 3D 프린팅 시장은 12트릴리언, 그리고 메타 3D 프린팅 시장은 2018년 이후 5년 내 3배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3D 프린팅 시장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PBF 방식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국내가 지금이 들어갈 시기고 메탈 바인더 제트는 HP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P가 폭스바겐과 부품 양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이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도 폭발적으로 이 시장이 들어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자동차 시장이 우리나라 크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쪽 분야의 기술이 들어갈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지금까지 한 5년이 정책이었는데 지금부터 발전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가능성이 있고 투자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시작되고 대기업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의료 사업에 이제 국내 시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그 국내 중공업 분야의 부품 시장이 클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장비의 국산화, 생산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게 실제적인 산업화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속 적층 제조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적층 제조는 현재는 우주항공과 메디칼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해외 경우는 이미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까운 미래 중공업과 자동차 부품이 국산화돼서 이제 생산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3D 프린팅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여러 가지 생산용 소재가 개발되었고 DFAM이라는 설계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 설계를 기반으로 많은 부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기술, 시뮬레이션하고 어널리시스하는 툴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적층 해석이라고 하는데 프린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거의 다 정해지고 있고 그리고 고속 장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GE가 2014년에 이 3D 프린트 기술을 개발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상용화한 게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노즐인데 이게 2018년 기준으로 3만 개가
양산돼서 GE 엔진에 다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공정은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기계산업에 학생들이 많이 안 갔었는데 요즘에는 기계산업에 많은 학생들이 3D 프린팅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하나의 부품이 나오고 몇 년 만에 상용화가 되느냐에, 한 100개까지 부품이 나와서 상용화가 되느냐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한 3년 내로 국내에도 이제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BLT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의료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허가가 24건, 신고가 20건으로 해서 2017년 현재 이 정도의 허가가 났고, 최근에는 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허가가 나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한국적층제조 사용자협회에서 AM 임플란트를 실제 다 구현했고, 그 중에 한 업체, 교육받은 분이 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서 GMP 허가를 맡아가지고 이 두개골 임플란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MP웍스라는 회사인데, 울산 지역에 가장 실력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면서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 연결부, 크랭크암 부분이나 핸들 부분을 경량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3D 프린팅하고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의 차이는, 3D 프린팅은 그 CAD 모델링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요즘에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경량화시키고 부품을 단일화하고 다물성 부품, 특화 부품을 양산하는 적층 제조란 형태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용어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적층 제조이고, 일반 용어는 3D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설계 기법인 DFM을 사용해서 부품을 만드는 게 적층 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 양산했던 거는 기계 가공 수준인데, 여기에 그 위상 최적화라고 하고 그 안에 라티스 같은 그 대나무 구조를 넣어서 경량화시키는 그런 류의 마켓의 니드에 맞춰서 그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DFM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적층 해석 및 그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경량 해석과 프로세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캠에 해당되는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설계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이런 시기에 발맞춰서 적층 제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DFM 설계 소프트웨어를 완비하고, 현재는 반도체 분야하고 산업체에 필요한 설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FM 설계는 설계를 하는 부분, 요거는 경량화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끝나서 부품이 완성되면 이걸 제대로 찍기 위해서 서포트나 배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린팅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적층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실제 프린터에 가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거의 보통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3D 프린팅을 했는데, 최근의 기술로는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일반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술을 익혀서 그 프린팅이 안 되는 걸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서 프린팅하는 그런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이 설계 끝난 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게 서포트 배치된 게 실제 프린팅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이런 빨간 부분에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한 번에 프린팅 할 수 있게 하는 해석을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면 프린팅은 안 하고 맨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프린팅을 잘못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손해인데,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석을 하는 거는 기본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적층 해석 분야인데, 적층 해석이 일반적으로 이런 앞에서 얘기한 시뮬레이션을 다 해도 찍고 난 다음에 변형이 일어나서 이걸 잡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포트를 아무리 붙여도 안 되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적층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린트를 하고 나면 이제 변형이 생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그 변형에 역변형을 줘서 이 프린팅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층 해석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한 사례가 여기 보시면 고관절을 설계를 했는데, 프린팅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본인이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이 역변형을 주는 설계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향은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찍고 있는 그 프린팅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향은 대형화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EOS M400의 4 같은 경우에는 400 곱하기 400 곱하기 400 사이즈인데, 레이저가 이렇게 보시면 4개가 있어서 동시에 프린팅 해내는 경우고, 기존에는 6기통 엔진까지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8기통까지 가능한 사이즈로 커졌습니다. 이런 걸 왜 찍냐 하면, 우리나라는 공해에 대한 인식이 좀 적기 때문에 주조가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독일이나 유럽은 주조에서 퓨란이란 그 바인더에서 공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주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나오는 자동차 시제품 알루미늄으로 된 거는 전부 3D 프린터로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초창기에 할 때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엔진 블락까지도 주물러 안 뜨고 3D 프린팅으로 하는 사례를 보여준 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탈 서플라이 체인은 완성이 돼서 이퀴먼트 서플라이어, 그리고 머티리얼 서플라이어,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이 소비자인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돼서 현재는 이 생산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에서 머티리얼 솔루션즈는 지멘스에 합병이 됐고, C팀은 올리콘이라는 회사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부분의 회사들이 인수 합병이 됐습니다. X1은 데스크탑 메탈이라는 곳에 합병됐고, 그리고 컨셉 레이저하고 여기 보면 이빔 장비 만드는 곳은 GE 합병됐고, 에드업은 미쉐린 타이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 합병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내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 지금은 몇 군데 망하고 또 새롭게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이 미래에는 주 타깃이 이제 중공업하고 자동차 시장인데,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 맞는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테그레이티드 하나로 직접된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가형 장비가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솔루션인데 자동차의 메탈 인젝션 몰딩이나 주물러 했던 거를 메탈 바인더 제트라는 머신이 나와서 대체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볼륨 머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장 재밌는 사실은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선박 부품을 국산화한 사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사에 들어가는 이 선박 엔진 부품 중에서 독일에서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국산화한 사례인데, 메탈 3D와 금융기계가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SLM이란 외산 장비를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고, 향후에는 국산 장비로
양산이 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 상용화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3년 이내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3D 프린팅으로 타이타늄 밸브를 찍어서 판매하고 있는 밸브 회사의 카탈로그입니다. 이게 실제 양산되고 있는 모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지멘스가 가스 터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하고 노즐을 국산화가 아니죠. 이제 3D 프린팅화 시켜서 한 8,000시간까지 돌렸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트리트먼트, 후처리 기계, 그러니까 양산에 필요한 열 처리 기계하고, 그리고 분말 재생 시스템이 자동화된 기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양산성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EOS도 레이저를 4개 사용해 가지고 기존 제품에 비해서 10배 빠르면서 가격은 한 5배 정도 되는 최상의 제품들이 이제 양산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저가형으로 해서 이제 OR 레이저하고 XACT 메탈이라는 곳이 싼 기계를 만들어내서 팔고 있는데, OR 레이저는 그 3D 레이저 업체에 합병이 되었고, X 메탈은 최신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윈포시스, 스맥, 큐브텍, 대건텍, 맥스로텍, 인스텍이 있는데, 밑에 두 개는 그 3D 프린팅 중에 DED 머신을 하는 곳이고, 위는 윈포시스는 지금 엔지니어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고, 그 현재 많은 업체들이 그 국내에서는 없어지고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바인더 제트에 대한 설명 앞에서 드렸던 거고, 자동차 회사의 생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폭스바겐 위주에서 했는데 도요타가 양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양산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하고 중국에서 타이어 휠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MW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BMW도 3D 프린팅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BMW는 PBF 머신 위주로 하는 것 같고, 폭스바겐은 메탈 바인더 제트에 관심을 두고 하는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8이라는 로드스터에 들어가는 이 힌지, 이렇게 생긴 거를 경량화시키고 그걸 바로 똑 부러뜨리면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양산 시스템을 개발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서포트를 달지 않고, 서포트를 아주 소량 달아서 그냥 손으로 똑 부러뜨려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설계를 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SRAM 솔루션 중에서 이제 부카티처럼 고급 엔진을 만드는 곳은 이 엔진의 캠 커버죠. 캠의 커버 같은 경우를 3D 프린터로 8장을 찍는데 4일에 7시간 하니까 따로 특별히 어떤 부품 주물 장치를 두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대형 사이즈 머신들을 보게 되면 타이타늄 300톤을 짜리를 이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300톤 정도 되고, 길이는 6에서 15m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타이타늄으로 만든 민항기업 부품들이 이제 실제 3D 프린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린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항공모함 같은 곳에 GE의 3D 프린터가 장착돼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이 부품을 즉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되고 있습니다. BLT나 중국의 샤이닝 3D는 대형화된 부품, 이 3D 프린팅 장비를 내서 중국 시장에 많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GE도 G나 EOS 같은 경우에 1m 정도 되는 그 메탈 3D 프린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샘플이고, 오른쪽 거는 찍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하네요. 한 달 걸려도 이렇게 나온다면 쓸만한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양산보다는 시제품 만들 때. 근데 이제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고, 스페이스 X의 테슬라나 이런
그쪽 계열에서는 3D 프린터로 거의 많은 부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중공업의 부품이 실제 납품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2018년 4월부터 MOU를 맺어서 개발해서 2022년에 상용화 됐으니까 한 4년 걸려서 상용화 시킨 건데 그때 초창기에 했던 MOU가 되겠습니다. 프로펠러도 이제 그 3D 프린터로 찍어서 바다에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실제 보트에다 넣어서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보트를 안 빌려줘서 실제 보트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요게 울산 진화해수욕장에서 실제 실행했던 3D 프린팅 프로펠러를 달고 돌려봤던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하고 중간 정도 사이즈 한 450mm짜리를 DED로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그 중공업하고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설명이고 향후에는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포화가 돼서 작은 회사나 아니면 후진국까지도 들어가는 3D 프린터가 양산돼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공정이 전부 자동화되고 안전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고 그리고 멀티 그레디언트 머티리얼이라 해서 이제 물성이 주물과 다르게 각각 다른 그런 류의 이제 이 소재를 사용한 부품들이 나올 거고 M&A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공장 자동화나 어떤 디스트리뷰티드 매니팩처링 플랫폼 같은 게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은 EOS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다임러하고 그 다음에 그 에어버스 자회사가 이제 어떤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람 없이 리턴만 치면 양산되는 그런 구조의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고 컨셉 레이저는 M 팩토리, HP는 크라우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3D 프린팅 공장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그 PPE라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교육이 나오고 안전 수칙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멀티그레이디언트 머티리얼이라는 거는 이 자동차 타이어인데 미쉐린에서 만든 게 되겠습니다. 휠이 없이 그 앞부분은 단단하고 가운데 부분 탄성 있고 그 휠 부분은 단단하고 이런 식의 어떤 타이어 구조를 만드는 것도 나올 거고 왼편에 보시면 이 제가 이제 찍었던 이 그 경진대회에서 찍었던 건데 그 TPU라는 탄성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자전거 타이어를 에어리스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D 프린터로 국내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DD 기계를 사용해서
트루니온 밸브, 볼 밸브를 만든 사례인데, 이 구조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하고 안쪽은 니켈 알로이로 해서 내식성이 강한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3D 프린팅 중에 DD로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트루니온 볼 밸브의 사용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밸브가 되고, 자동차보다는 이제 유조선 같은 배에서 많이 쓰이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데스크탑 메탈처럼 칼라 프린터도 나오고 금속을 집안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그 프린터도 양산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A가 많아져서 GE도 많은 M&A를 했고, HP도 그렇고, 지멘스도 그렇고, 오토데스크도 이 작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사례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티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사비나 머티리얼라이즈, 스트리믹스 같이 이 분산된 환경에서 이 생산 자동화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오더링도 이제 많아지는데, 올리콘 같은 회사는 C팀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인터넷으로 원하는 부품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메탈 AM 로드맵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메디칼은 완벽하게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까운 미래인데 이제는 지금 닥친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부품이 납품되는 걸 보면. 그래서 헤비 인더스트리하고 오토모빌 쪽에 부품이 3D 프린터 제작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거고, 먼 미래에는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건 제가 만든 로드맵입니다. 예상한 대로 이제 시장은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3D 프린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의 기술 이전, 교육, 그리고 아니면 DFM 교육 같은, 아니면 또는 부품 개발 같은 걸 경량화하는 소프트웨어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공동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인하대학교 제조혁신대학원 저에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